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네, 어, 오늘 아침에는 왠지 저 인문학살롱의 범위가 관심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구나. 생활 속의 인문학이잖아요, 그죠? 예. 오늘 아침에 제가 TV를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이 그 탈출하기 위해서 막 미 공군 비행기 트랩에 매달려가지고 막 아비규환, 예. 저렇게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나라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탈북자 말이 또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왜 눈을 뜨고 세상을, 하늘을 봤는데 이게 북한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는 또 이제 어느 외국인 강사가, 물론 이제 코로나 전이었었습니다. 예, 이제 종로에서 이제 친구들과 막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새벽에 어딘가에서 이제 눈을 떴는데 자기 손에 있는 손목시계가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까지 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미국에서는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죠? 예.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또 뭐 어떤 디지털 환경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도 없다라고 이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굉장히 다행이구나.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우리는 그동안 어땠어요?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소소하게 뭐 이런저런 불편, 불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토로를 하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뭐 비방과 각종 뭐 자범 이런 것들이 많이 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The Signal and the Noise,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인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두껍잖아요. 예, 사실 그동안 사놓기만 하고 책장에 이렇게 놓기만 하고 손이 이렇게 잘 가지 않는 그런 책인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정치 소음이 시끄러운 이때에 좀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이 책을 이제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정말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막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결정과 미래는 얼마나 올바른 예측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의 질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진짜 신호, 시그널, 예. 시그널이 뭘까? 이 가려내는 것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저자, 네이트 실버는요, 미국의 회계사 출신입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이제 승률 게임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재밌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카지노에서 엄청난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계 지식, 과 예측의 노하우를 이렇게 담아서 정치 예측 블로그 538.com 538라는 이런 블로그를 개설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승리를 이렇게 예측하면서 그야말로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박이 난 거죠. 그죠? 네. 확률과 이제 통계의 세계를 바탕으로 이제 예측의 패러다임을 이렇게 만든 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사례도 이제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 미국 사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좀 인내를 요구하는데요. 근데 요즘 같이 이제 이런 시대에 시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건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 예측에 이제 뛰어듭니다. 거기는 이제 엉터리도 많고, 또 막 비방도 많고, 또 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 실패로 끝난다는 거죠. 왜? 한 명만 이제 그 성공을 하잖아요. 그 나머지 예측자들은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죠? 그 왜 실패를 하느냐 하는 것은 확률에 대한 개념과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신의 어떤 자신감 넘치는 예측이 다른 사람보다 더 정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막고 이제 완전히 자기 과신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주 정확한 시그널, 유용한 시그널을 포착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과신이 실패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예측을 하는데 여우와 같은 태도와 고슴도치와 같은 태도를 비교를 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우와 같은 태도로 예측을 해야지 정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 이 여우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비판적으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사 우주는 원래 복잡한 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 복잡성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비교하고 평가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관찰에 더 많이 의존을 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고심도치는요, 이런 고심도치 같은 사람이 TV 패널로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거를 대담하게 마치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예측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화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고슴도치의 그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대단히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은 이 상대적으로 뭐 별거 아니야, 생각하기에 따라 단순한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예측에 대해서 화근과 확신을 잘 바꾸지 않고, 또 이렇게 고슴도치와 같이 한쪽에 편향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요, 이 예측이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잘 해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넘겨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90%이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10%다. 그러면은 이 고슴도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 일어날 확률 90%에 대해서 자기 확신과 화근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치만 사람 듣기에는 좀 솔깃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뇌는요, 이 일어나지 않을 10%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의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에이머스 트버스키의 전망이론, 프로스펙터 시어리, 전망이론에 의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이득보다 손해에 더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피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보인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10%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더 변동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는 언제나 큰 거 한 방을 노리는 사냥꾼의 태도를 보인다면, 여우는 뭔가 부지런히 줍고 다니는 채집자와 같은 태도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처럼 생각하라. 여우처럼 생각하기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확률을 생각하라. 확률을 생각할 줄 알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충 그때그때 직감으로 화근을 합니다. 예, 화근하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시간을 두고 따라가면서 그에 있는 10%의 불확실성의 그 근거를 제거를 하면서 예측의 확률을 높여가라. 어차피 90%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고슴도치는 90% 가지고 막 자기 확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마다 새로운 예측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처음에 예측한 거를 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그 시선과 어떤 시선과 마음이 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면서 그에 따른 이유와 근거를 찾는데, 예, 마음이 고정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올바른 예측은 상황이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최선의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합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우는요, 인간의 판단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편향성이라는 게 있게 마련이다. 지우칩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솜투성이의 데이터와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깔끔하게 뭔가 이거다 하고 결론을 내리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우들은 이렇게 이제 인간의 판단이 미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식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예측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때 그 쪽지게 같은 예측을 하면서 예측의 천재다라고 이렇게 부상을 했던 네이트 실버도 2016년 대선에서 그는 힐러리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가 승리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차례 자기의 이제 명성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이처럼 기라슨 같은 전문가의 예측도 빗나갈 수 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할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래서 네이트 실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예측 능력을 겸손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그리고 자기가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 기꺼이 더 많은 것을 배우려는 마음을 먹을수록 더 많은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 손에 있는 이 데이터, 이 엄청난 데이터를 미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보이게 한다.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시대에 이렇게 편성하지 마라. 대세에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틀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한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소음이 어쩌면 그 소음조차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이 잔잔한 백뮤직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소음이 없다면 오히려 좀 불안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음이 아직도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끊임없이 잘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이 들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대통령을 누구를 지지를 하시나요? 네, 어차피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지 말자고요. 그죠? 예.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을 좀 더 여유 있게 바라보면 좀 더 편하게 자신의 어떤 결정의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네, 세상의 소음에 시달리지 말자고요. 그리고 정확한 시그널을 찾아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